거울을 보는데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잖아요. 주위 분들한테 3개월 안에 폭삭 늙었다 소리 들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의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꼬박꼬박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피부가 다 망가지고 노화가 엄청 진행이 돼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병원은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드리는데 특화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된 노화를 복원하는 것보다 노화가 진행되지 못하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가성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노화의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미리 알아채실 수 있어도 10년은 어려 보이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표정하게 있을 때도 피부에 깊게 남아있는 주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치료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져 있거나 미간의 주름이 이미 자리를 잡아서 남아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고 싶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깊게 남아있는 주름은 우리 얼굴을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 밑 지방이 앞으로 돌출이 되면서 눈물꼬랑 있는 부분이 쑥 꺼져 보이고 볼 정면의 입체감이 밋밋해져서 울퉁불퉁해지면서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버섯과 흑자같이 햇빛을 자외선을 많이 쬐서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색소 질환들이 얼룩덜룩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쬐면 검버섯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탄력도 다 떨어지면서 얼굴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뭔가 신경 쓰이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왜 생겼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얼굴에 깊이 생긴 이런 주름들은 평상시에 내가 어떤 표정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짓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내 표정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 분들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표정하게 지내세요. 근데 이제 무표정할 때 나는 얼굴에 아무 힘을 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무표정할 때는 입 주위랑 이마 미간 쪽에 자연스럽게 살짝이라도 긴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입을 꽉 다물게 되면 입 주위에 근육이 6개가 있는데 입 턱끝을 올리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파이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요. 입술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이랑 입꼬리를 밑으로 당기는 근육이 같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 깊은 주름이 점점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볼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목 넓은 근육이 목의 쇄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입술 옆에까지 넓게 피부 바로 밑에서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도 입을 다무는 순간 같이 긴장하면서 볼 처짐이 자꾸 심해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살짝 미소 지으면서 중안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입꼬리만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김치 하듯이 살짝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입꼬리가 옆으로 가는 힘이 점점 세지면서 팔자주름과 입술 옆에 있는 이렇게 팔자주름에서 연결된 주름이 점점 깊어지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표정일 때 또 이마랑 미간 쪽에도 힘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그냥 얼굴에 힘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마 미간 쪽에도 항상 같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미간의 근육은 여기 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얕아지면서 피부에 달라붙게 돼서 피부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천자의 깊은 주름들이 미간에 점점 깊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표정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이런 표정 습관 때문에 얼굴에 여러 가지 주름들이 깊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런 주름들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평상시에 살짝은 기분 좋게 미소를 유지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연습만으로는 이게 조금 도저히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 보톡스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밑 지방이 돌출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건술을 통해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 치료와 관련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눈밑 지방을 제대로 치료하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치료할 때 재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게 제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사실 몸을 써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제 몸이 상하면 안 돼서 하루에 한 분 정도까지만 눈밑 지방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밑 지방 제거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재발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책임지고 제가 다시 재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제가 눈밑 지방 치료를 해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저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걱정하고 계셨던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연락을 드려서 다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고 피부 탄력이 좀 많이 부족하시고 지방이 밀려나온 양이 굉장히 많으신데 눈 밑에 피부가 우리 이렇게 10대 20대처럼 이렇게 완전히 팽팽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밑 지방 재건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한계치 정도까지만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눈밑이 이렇게 완전히 팽팽해지는 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이 아니라 성형외과 쪽에 가셔서 하안검 수술이라든지 피부에 칼을 대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흉터가 남거나 눈매가 바뀌거나 인상이 날카로워지거나 애교살이 소실되면서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세 번째, 밖으로 튀어나오는 진한 검은색의 검버섯이라든지 색깔이 진한 흑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태울 것들은 CO2 레이저로 전 빼는 레이저로 태워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PL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IPL이 잘 먹지 않는 색소의 경우에는 피코 레이저의 에너지 파장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면 또 한두 번 만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안민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전담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치료 결과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강한 자외선을 오랫동안 받으셨었는데 얼굴에 검버섯과 흑자 이런 다양한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CO2 레이저로 태울 것들은 태우고 또 IPL을 이용해서 적절히 탈락시킬 수 있는 색소들은 빠르게 탈락을 시켜서 한 2주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만 색소 질환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색깔이 진하고 피부 표면에 얕게 붙어있는 색소들은 이렇게 한두 번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색깔이 연하고 조금 깊게 들어가서 진피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색소들, 그리고 이제 기미처럼 표피층에 있지만 레이저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만 강하게 치료해도 오히려 더 진해질 수 있는 이런 난치성 색소 질환들은 한두 번 만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은 색소 치료도 멜라닌 세포를 적절히 관리해주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멜라닌 세포에서 표피세포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색소를 자꾸 뿌리니까 그 부분에 색깔이 진해지는 거거든요. 꾸준히 치료를 해서 피부가 많이 깨끗해진 이후에 또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 멜라닌 세포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자꾸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서 색소가 다시 진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번이나 20번 정도 치료를 꾸준히 하셔서 피부를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치료를 탁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3주 간격으로 꾸준히 해오시던 것들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끔 한 번씩만 치료를 하셔도 피부가 다시 지저분해지지 않게 유지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외선을 많이 보셔서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흑자들이 다발성으로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엄청나게 많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기저세포암이라든지 평평세포암,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악성 흑색종까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레이저로 태워 없앤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반드시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해서 얼굴이 깨끗해지실 수 있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의 전조 증상 3가지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